안녕하세요. 치유지 여러분, 치유 어때? 제인. 제니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 이어서 2024년도 2차 2차. 문제, 5문제 다시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죠. 네, 정답이 신뢰도 해서 네. 4점짜리 문제였습니다. 네, 심리검사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뭐와 뭐로 결정이 된다? 신뢰도와 신뢰도와 타당도. 타당도. 네. 계속 말씀드려도 이 평가에 대한 치유 농업이라는 게 어떤 그 평가라는 환류 평가? 네. 네. 어떤 평가가 근거가 있어야 돼서요. 그거에 대한 신뢰, 타당도 이 두 가지 하는 거라서 신뢰도는 동일한 검사 또는 동등한 형태의 검사로 동일한 사람에게 재검사했을 때 관찰된 점수들의 일관성을 의미하며 타당도는 그 검사가 측정하고자 한 것을 실제로 정확하게 측정하였는지에 관한 정도를 점검하는 것이다. 해서 네. 신뢰도와 타당도의 개념을 정확히 아는지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3권 39페이지에 대상자 진단 평가 방법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네. 타당도는 내가 키를 재고 싶은데 몸무게를 측정하는데 올라가라고 하면 음, 이것이 키를 재기에 타당한가? 네. 맞나? 우리가 음, 이런 거를 확인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것이 타당도고 음, 신뢰도는 제가 몸무게를 재려고 몸무게를 재는 무게 저울에 음, 올라갔는데 음, 어느 때는 30kg 나오고 어느 때는 50kg 나오고 음, 똑같은 사람이 음. 몇 번을 걸쳐서 재검사를 한 해도, 거죠. 그래서 올라갔는데 너무 큰 차이가 음, 매번 다르게 나온다. 그러면 음. 얘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신뢰할 수 네, 있을까? 신뢰할 수 있을까? 네, 네. 이러한 것을 보는 것이 신뢰도와 음, 타당도. 네, 네. 그중에서 작년에는 신뢰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꼭 올해 타당도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없지만, 네, 요 파트 부분은 심리 검사에 대한 부분은 항상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네. 살펴보셔야 되겠죠. 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네. 신뢰도는, 심리 검사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결정한다. 네. 신뢰도는 동일한 검사 또는 동등한 형태의 검사로 동일한 사람에게 재검사했을 때 관찰된 점수들의 음, 일관성을 의미하며 타당도는 그 검사가 측정하고자 한 것을 실제로 정확하게 측정하는지에 관한 정도를 점검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 3권 페이지 39페이지 대상자 진단 평가 방법에서 나왔었습니다. 네. 4점짜리. 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책에 위치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약간 감이 있어야 돼요. 이제 네, 어느 이제는 정도 떠올라야죠. 되면은, 네. 네. 아, 3분의 앞쪽에 이게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래서 다음 문제, 두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정답은 유니버셜 유니버셜. 디자인이었습니다. 자, 유니버셜 디자인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 대충 어디에 나왔겠다. 감이 와야 되는데 2권 페이지 284페이지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원 활동을 위한 장비와 도구 파트에서 나왔었는데요. 음, 자, 유니버셜 디자인은 어떤 것이냐? 음, 정원 문화 확산과 도시농업, 치유농업 활성화와 함께 디자인 측면이 강조된 제품들이 다양하게 생산 수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도구들의 특징은 기능성과 더불어 간편한 수납, 이동 편의성을 중시하고 자, 이 개념을 적용해서 네.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성인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력이 약한 노인과 여성, 아이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이다 했을 때 가운데 뻥 뚫어놓고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네, 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바로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이었었죠. 그렇죠. 다음이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쓰는 네, 거였는데요. 유니버설 디자인이 쉽게 이게 생각이 잘 안 안 날 수 나더라고요. 안 날 있어요. 수 있어요. 네, 다시 한번 그러면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정원 문화 확산과 도시농업, 치유농업 활성화에 함께 디자인 측면이 강조된 제품들이 다양하게 생산 수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도구들의 특징은 기능성과 더불어 간편하게 수납하고 이동의 편의성을 중시하는 이 개념,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이 적용되어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그리고 성인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력이 약한 노인이라든지 여성, 아이들도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유니버셜 디자인입니다. 네. 요즘엔 또 유니버셜 디자인도 있는데 또 베리어 프리라고 해서 또 네. 요즘에 또 그 개념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베리어 프리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이 없이 편안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벽 없는 환경을 장벽. 조성하는 운동 또는 네. 정책 이런 것을 요즘에 또 베리어 프리라고 하는데 요 네.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과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벽 네. 없는 환경 조성하는 정책 베리어 프리. 네. 네. 우리 정원 활동을 위한 장비와 도구로 해서 이 부분도 2권의 284페이지입니다. 이쪽도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기출문제는 GAP가 참 단골로 잘 네. 나옵니다. 네, 저희 GAP. 때는 유통 부분이 이제 비어 있었고 네. 네 밑에 또 그 중금속이었었나 그쪽 그쵸? 잔류성 유기염 물질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채우는 거였는데 네. 이번엔 또 농업 환경과 유해생물 부분이 또 비어서 참 나왔어요. 그만큼 이 GAP라는 개념을 네. 치유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꼭 알아야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된다는 또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시사하는 것 같은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농산물 우수 관리 해서 GAP, Good Agricultural 네. Practices, 네, practice? Practices. 네. 영어를 정말 발음이 우리 제니님께서 어려워요. 더 안 잘하시죠? 읽어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네, GAP. 네. 네, GAP만 확실하게. 네, 네. 좋은 농산물, 우수한 농산물이다. 네, 이 GAP란 농산물, 여기는 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2호에서 같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그래서 농산물의 저장, 세척, 건조, 선별, 박피, 절단, 조제, 포장 등을 포함하는 것이 이제 관리 부분에 해당한데요.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 용수 등의 농업 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네. 네, 여기서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그리고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네. 우리가 총리령 이게 또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역시나 총리령이 중요한 건 아닌가 봐요. 네. 네, 이권의 246페이지에 나와 있는 식물자원의 농산물 우수관리 기준이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네, 농산물 우수 관리란 농산물, 그러니까 축산물은 제외합니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그래서 생산, 수확 후 관리, 네, 또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 용수 등의 농업 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GAP, 농산물 우수관리라라고 얘기한다. 그럼 네, 여기서 말하는 유해물질이란 무엇이냐?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네,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네, GAP. 네. 이번에 또 나올까요? 나오면 좋겠네요. 이렇게 공부했는데. 네. 자, UJP 봤고요. 이제 마지막 충적토, 화산회토가 답이었습니다. 이 표를 네. 갖다 뚫어놨어요. 네, 네. 정말 헷갈렸지만 그래도 운 좋게 맞았습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이번에 44페이지에 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환경관리 부분에서 네. 나왔죠. 작물 음. 재배의 환경관리, 네. 환경조정관리, 조절관리의 토양환경 조절에서 나왔었던 문제죠. 네. 그래서 산지토양 분류에서 그 네. 표로 음. 나왔었는데 요런 거 공부할 때 항상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부분 왼쪽 지워라. 네. 왼쪽 지우고 다시 오른쪽 내용만 보고 써봐라. 네. 네. 그리고 오른쪽에서 핵심어 네. 지워보고 내가 거기에 음. 핵심어를 넣어서 설명을 한번 쭉 읽어보는 거. 네. 요걸 많이 연습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네. 했었는데요. 네. 역시나 표, 정리되어 있는 표는 꼭 네. 그 직접 음. 내 내용을 보고 내가 한번 그 핵심 키워드를 써보는 그 네. 공부는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이제 이 충적토랑 화산회토가 나왔지만 또 이제 네. 다른 게 또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이참에 산지 토양의 분류 4가지로 되어져 있는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토. 사토는 강변이나 해안에 있는 모래 땅으로 경작을 통해 표토가 부식되고 점토가 다수 함유되어 있으나 심토는 자갈이 섞인 모래가 대부분임. 그리고 척박하고 한 해를, 그러니까 한 해라고 하면 이제 겨울에 네. 한 해를 입기 쉬우며 토양 침식이 심하여 점토의 객토 유기물을 주어 토성을 개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토는 관수가 가능하며 시비에 유리하고 과채류와 무, 배추, 조기 재배하면 유리함. 이제 요것도 나올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사토는 네. 과채류, 무, 배추를 조기 재배하면 유리하다. 네. 다음은 충적토. 충적토는 하천 유역의 상류로부터 토사가 운반되어 퇴적된 토양이다. 이렇게 퇴적된, 그러니까 충적토 해서 퇴적된 토양이다. 주로 사질 양토 또는 양토로서 토심이 깊고 비옥하여 농가 밭 중 어느 쪽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게 무엇이냐 충적토 해서 네. 무, 당근, 우엉 등의 근체류를 많이 재배할 수 있음 해서 근체류 이렇게 또 가루를 빵 뚫어 놓을 거라고 막 네. 생각도 했었던 거. 네, 다음은 네. 네. 두 가지는 또 제가 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홍적토, 남부 구릉지 등에 많이 분포된 토양으로 오랜 세월 염기가 용탈되어 산성을 띠는 경우가 많고 유기물이 부족하여 척박한 점질토가 대부분이다. 배수성을 높이고 유기물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토양을 개선하여, 왜냐하면 지금 음, 점질토니까요. 배수가 잘 안 그렇죠. 되겠죠. 그리고 유기물이 부족하다고 했으니 유기물을 넣어서 그 토양을 개선해서 그렇죠. 조선무, 네, 조선무와 당근 채류를 재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화산회토. 네. 화산회토. 자, 화산회토는 흙이 가볍고 배수가 양호하며 음, 알루미늄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 당근, 우엉과 같은 근체류 재배에 적당합니다. 네. 자, 이렇게 자, 5문제. 네. 네, 작년 거. 네. 이제 마지막. 마지막. 네. 안심과 충고. 네. 네. 안심과 충고 하면 딱 떠오르죠. 음. 비치료적 의사소통. 네. 딱 떠오릅니다. 네. 비치료적 의사소통이 있으면 치료적 네. 의사소통도 당연히 있겠죠. 네. 상당히 많습니다. 비치료적 의사소통. 네. 네. 이 어떤 상황을 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네. 상황에서 치유농업사가 아유 잘 될 거예요. 아유 네. 그래도 긍정적인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네. 말들을 하는 것이 음. 네, 이것이 비치료적인 의사소통이다. 네. 잘 될 거라는 보장은 제가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렇죠. 네, 그냥 무조건 안심을 시키는 것. 네, 음. 이거는 잘못됐다. 그리고 충고하는 것이 네, 네. 내가 이 사람이 나보다 뭔가 부족하거나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그쵸. 네, 이러한 것들은 네. 치료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다. 네, 음. 이런 부분에서 나왔었는데요. 네. 1권 네. 177페이지에 네. 나왔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의사소통 부분 중에서 음. 비치료적 의사소통. 네. 자, 비치료적 의사소통은 안심과 충고 외에도 꽤 많죠. 많아요. 네, 그래서 폐쇄적 질문, 네. 폐쇄적 질문, 안심, 네. 불필요한 칭찬. 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칭찬을 막 하면 네. 제가 뭘 잘했는데요? 이렇게 묻는 그러니까요. 예, 대상자가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음.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했는지 얘기해 주지 않고 그냥 다 잘했어, 다 잘했어 막 이러면 예,
더 기분 나빠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칭찬의 기술도 네, 네, 또 나와 필요하죠. 있죠. 그래서 불필요한 칭찬, 비난, 거절, 음, 동의, 이견, 충고, 음, 탐지, 도전, 시험, 방어, 표현된 감정의 경시, 상투어, 문자적 반응, 말머리 돌리기, 그리고 대화를 질식시키는 고든의 12리스트. 그래서 네. 저희 때는 또 이 대화를 질식시키는 고든의 음, 12리스트가 네, 문제에 나왔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음,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네. 우리 제이님께서 네. 그럼 치료적인 의사소통도 한번 쭉 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치료적 네, 의사소통에도 이제 나와 있는 우리 교재상으로 네. 나와 있는데요. 지금 네, 1권이죠. 1번에 동일합니다. 이제 비치료적 네, 의사소통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네, 172페이지. 네, 치료적 인간관계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대상자와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는 개방형 질문입니다. 네, 네, 어떤 폐쇄적인 어떤 질문이 아니라 네, 개방형, 부담스럽지 않도록 개방형 질문. 그리고 무엇보다 듣는 게 참 네. 중요하죠. 그래서 귀가 두 개래요. 귀가 두 개. 네. 그래서 적극적인 경청을 하라고 다 네. 하나인데. 네. 네, 입은 적을 만들고 네. 귀는 친구를 만든대요. 동지를 와, 만든대요. 멋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입은 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네, 귀는 네, 동기, 네, 동지를 만들 수 있는 거. 네, 그것처럼 적극적인 경청. 그리고 주제, 일반적인 주제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치료적 관계 초반에는 네, 일반적인 주제를 통해서 대상자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걸 확인해 주는 것 또한 네. 시작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재진술입니다. 대상자가 한번 말한 거를 다시 한번 내가 너가 말한 거 듣고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재진술, 치유농업사가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고 있음을 알리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재진술 한번 네. 반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명료화, 명료화. 대상자가 이야기한 말 중에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모호한 생각을 치유농업사의 논리로 짧고 명료하게 피드백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네, 이렇게 해서 대상자 문제를 깊게 탐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명료화가 있고요. 네. 6번째로는 감정의 반영입니다. 적극적인 경청 후 상대방의 감정에 반응하는 것인데요. 대상자가 말한 내용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 내용 뒤에 숨긴 감정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파악한 그 감정을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감정의 반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감정의 반영 6번째고요. 7번째 직면. 직면이라는 건 맞닥뜨린다는 거죠. 대상자에게 보고 듣고 느낀 점 중에서 어떤 모순점이라든지 의혹이 있을 때 그것을 다시 되물어주는 걸 네. 직면이라고 합니다. 네,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직면도 네, 치료적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입니다. 8번째는 침묵입니다. 네, 아까 입을 네, 네. 닫으라고 네. 입은 적을 만든다고 말을 많이 하는 게 대상자에게 전문가의 침묵은 이제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울하거나 위축된 대상자에게는 전문가의 침묵이 어떻게 보면 지지, 이해, 수용한다는 의미를 전달 수 있기 때문에 침묵이 8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9번째 또 유머. 네. 네. 그 간헐적인 이 유머. 그래서 건설적인 대처 행위로서 유머를 표현하는 것은 그러니까 학습 함으로써 이제 대상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이제 합숙하는 건데요. 억압된 것들이 의식화함으로써 통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머. 네, 유머도 이제 그 적절한 이 써져 있는 네. 내용대로 건설적인 대처 행위로서의 유머를 해야 된다는 거. 10번째는 정보 제공입니다. 네, 암시와 충고와는 다른 대상자에게 정보를 제공을 해줘서 네, 어, 원의 지식이라든지 어떤 네. 기술이라든지 언제 물을 줘야 되는지 교육적인 어떤 자료들을 제공할 때 쓰는 기술인 거죠.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요. 네. 네, 11번째가 일치적 의사소통입니다. 네, 음. 일치적이라는 게 대상자들이 씨앗을 뿌리는 과정에서 이제 보였던 모습 중에 치유농업사에게 관찰되었던 내용 및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거나 대상자에게 적절히 피드백하기 위해
일치적 의사소통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네,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니님께서 네, 한번 네. 얘기해 주실까요? 네. 우리 일치적 음, 의사소통은 또 음, 시험에 잘 나오죠. 네, 예, 얘도 음, 단골 손님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현장에서 상황이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음, 객관적으로 네, 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음, 상황이 음,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네. 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으니 아, 네, 이런 감정이 느껴지고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걸 정리해서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음, 그러면서 아, 네, 이거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제가 이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희 한번 이렇게 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네, 이렇게 얘기해서 주는 음, 것이 이제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비치료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 네. 사람한테 너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의 네. 비난이나 네, 네. 어떤 충고나 음.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그 대상자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인지할 수 있도록 네, 네. 일치적인 의사소통을 해 줘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여기는 또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사례로 네. 사례 1, 2, 3 해서 또 음. 저희 교재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음. 상황은 여러분 모두 씨앗을 자세히 살피고 씨앗을 음. 뿌리는 동안 말씀이 거의 없이 조용하셨어요. 음. 저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고도의 집중을 하고 음.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음. 솔직히 활동을 준비하면서 간단히 활동이라 간단한데서 너무 지루해하시는 건 아닐까? 어쩌나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약간의 우려도 있었는데 집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다행스럽고 기운이 나요. 네, 음. 요런 식으로 네. 상황과 사고, 감정 느낌. 네. 네. 근데 그리고 인제 그 상황이나 그 사고가 네, 음. 매우 좀 부정적인 상황이었었다. 네. 네. 그랬을 그러면 경우에는 네, 요렇게 해서 이런 상황들이 있겠지만 제가 음.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당황스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한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래도 끝까지 좀 음. 이렇게 같이 참여해 보면 어떨까요? 네. 요런 네. 식으로 기대 및 열망 네, 네. 요러한 것을 네, 얘기해서 일치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음. 그 사례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네, 작성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왼쪽을 그냥 상황, 사고, 그렇죠. 감정. 네, 그래서 음. 상황과 사고만 놓고 감정 부분을 내가 네, 음. 작성을 하는 게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떻게 또 네, 그리고 인제 상황, 사고, 감정, 기대 및 열망. 음. 네, 요 부분에서 한 부분을 또 비워 놓고 요 네.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그 음. 감정에 해당하는 걸 잘 진술하고 있는 것인지 뭐 네.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문제도 충분히 맞습니다. 네, 나올 수 있습니다. 네. 2 차는 그만큼 이제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네, 네.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네, 치료적 의사소통에서 일치적 네, 의사소통도 의사소통도 살펴봤죠. 살펴를 봐야 됩니다. 네. 자, 안심 축구까지 해 가지고요. 저희 5 문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에 5 문제로 또 네, 만나요. 화이팅입니다.